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물체에 각각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키고 상호 연동하는 형태의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탑뷰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화면 돌릴 때는 Alt 키 누르고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은 되죠. 그 다음에 Ctrl Shift Z를 하면은 화면이 최적화되는데 가끔 Ctrl Shift X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Ctrl Shift X는 트랜스폼 기즈모가 사라지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Ctrl X를 잘못 눌러서 트랜스폼 기즈모가 사라졌다면은 이렇게 복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길쭉한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제가 지금 박스를 이렇게 탑뷰에서 만들었으면은 이 트랜스폼 기즈모, 이 피봇이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론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자, 이쪽 끝에 생깁니다. 이거는 여기에 생기고, 이거는 여기 생기죠. 같은 박스인데, 어느 뷰포트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트랜스폼 기즈모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면은 첫 번째 생기는 면에 축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박스는 첫 번째 생기는 면이 여기죠. 자, 이 면에 축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더라도 이 면에 축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도 하면은, 자, 이게 첫 번째 생기는 면입니다. 이 면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탑뷰에서 일반적으로 만들면은, 물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 면에 축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자, 높이나 길이고 폭이나 높이나 이 수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탑뷰에서 만드는 것이 작업하기에 편리합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차단기 같은, 여기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자동차가 이렇게 도착해서 차단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자동차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그런 모션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축이 이쪽 끝에 있어야 되겠죠. 길쭉한 박스. 그러면은 레프트나 탑에서 프론트에서 만드는 것이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한번 만들고 난 뒤에 모디파이 들어가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받침대는 탑뷰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축을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느 뷰에서 만들까를 작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뷰포트에서나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자, 축이 여기 생겼죠. 축이 여기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도 축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이라키가 있고요. Affect Pivot On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피봇을 이렇게 귀퉁이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꺼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물체의 가운데에 피봇이 있어야 된다. 어펙트 피봇 온리를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센터 투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면은 이 물체의 가운데에 피봇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귀퉁이에 두고 이렇게 하면은 탑뷰에서 만들어서 축이 가운데에 생겼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축을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바닥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박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차단기가 올라가고는 지나가고, 그 다음 차단기는 내려가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먼저 선택하고, 처음에는 위치가 뒤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다 잡아 놓고, 그 다음 오토키 버튼을 누릅니다. 오토키를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다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오토키를 누르기 전에 장면 세팅을 다 해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먼저 타임 슬라이드를 한 20프레임 정도로 옮겨 놓고 이 박스를 X축으로 이 정도 다가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있다가 이 차단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됩니다. 멈추어 있으려면은 이 키의 정보가 45프레임이나 뭐 이 정도까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키를 복사를 하면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한 50 정도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키 정보와 이 키 정보는 똑같습니다. 이 키와 이 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갔지만은 위치의 변동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멈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차단기를 애니메이션 시켜야 되겠죠. 먼저 아무 프레임이나 상관없습니다. 프레임은 나중에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프레임에서 자, 회전키를 클릭합니다. 회전키를 클릭하고 자, 이렇게 올리는데 로테이션에서는 항상 우리가 여기 스냅키를 켜줘야 됩니다. 스냅키를 켜주지 않으면은 뭐 18도, 18.7도 뭐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각도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모양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냅키를 켜주고 자, 이쪽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60도만 회전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차단기는 박스가 이 차단기 앞에 도착해야지 그 다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키를 두 개 다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고 20 여기 그대로 20부터 40까지만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처음에 있는 키를 이렇게 복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키와 이 키는 같은 위치에 있고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회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결과고 여기에는 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래쪽은 키가 없기 때문에 이 키의 영향으로 전혀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션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여기 키가 보이고요. 박스도 마찬가지겠죠. 모션이 없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키가 없습니다. 없죠. 그 다음에 차단기와 박스를 동시에 선택하면은 이렇게 모든 키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 차단기는 녹색이고요. 박스는 빨강색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맥스에서의 모션은 키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위치 이동일 때는 빨강색으로 나오고요. 이것처럼 회전일 때는 녹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나 모디파이 수정일 때의 컬러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통해서 어떤 쪽의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죠. 그리고 한 프레임에 똑같은 모션이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을 빨간색, 녹색을 동시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가 들어왔다가 차단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 자동차가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자동차가 40프레임까지 멈춰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40을 이동하고 40부터는 이렇게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임 슬라이드를 70프레임에 두고 다시 자동차를 이렇게 출발시키고 올라가고 자동차는 출발하고 그 다음 차단기는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자, 차단기는 한 60 정도부터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40에 있는 이 키를 복사해서 60에 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60에 있는 이 프레임부터 60프레임부터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60도 우리가 이동했기 때문에 다시 60도만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오토키를 이렇게 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각각의 다른 물체가 서로 상호 연동을 해서 어느 프레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상황을 살펴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에는 렌더링,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렌더링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모션을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프리뷰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크리에이트 프리뷰라고 있어요. 크리에이트 프리뷰 애니메이션, 이걸 클릭을 일단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면은 지금은 장면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되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배경도 있고 캐릭터도 여러 명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실시간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렌더링을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만들어서 빠르게 가볍게 렌더링을 한 다음 이것들을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 프리뷰라는 창이 떴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0프레임이 그대로 렌더링이 되고요. 만약에 원하는 프레임만 프리뷰를 하겠다 하면은 자, 커스텀 레인지를 선택해서 뭐 60까지 80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어요. 여기 percent of output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아웃풋 되는 몇 퍼센트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질지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웃풋이 640에 480입니다. 그래서 50이라고 정해 놓으면은 아웃풋 사이즈의 50% 해상도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100으로 해 놓으면은 640에 480으로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렌더링 들어가서 자, 커스텀 있는 것을 HDTV로 바꿔주고 1280, 720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 프리뷰를 들어가면은 이 100%는 1280, 72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프리뷰에서는 원본 렌더링 이미지만큼 크게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동영상 움직임을 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50이나 정도로 맞춰주고 그래서 절반 정도의 해상도의 동영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탠더드 해줘도 되고요. 하이 퀄리티를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재질이 적용되면은 만들어지는 프리뷰 영상에도 재질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코덱이라고 있어요. 이 코덱을 압축 안 하면은 좀 더 고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코덱들이 그렇게 화질 손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압축하지 않고 확인 눌러주면은 무압축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는 만들어지 않았지만은 여기 렌더 뷰포트에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만들면은 여기 카메라 목록이 나타나겠죠. 우리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항상 카메라를 만들고 그 카메라로 이렇게 메이크 프리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터를 눌러 볼게요. 자, 뭐 지금 동영상은 만들어 줬고요. 이 동영상을 플레이 시키는 플레이어를 어떤 것을 연결시켜 줄까라고 사용자에게 문의를 하는 거죠. 뭐 곰플레이어 제가 깔려 있는데 이 곰플레이어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플레이어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영상이 플레이가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플레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일단 파일은 sin.avi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가면은 자, 문서 안에 맥스 안에 프리뷰 폴더라고 있습니다. 프리뷰 폴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에 sin.avi 파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프리뷰를 만들면은요, 이 파일에 같은 이름으로 계속 덮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라면은 만약에 큰 넘버가 SC001이다 이러면은
sc001로 파일 이름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렌더링 메이크 프리뷰 했을 때 이것을 덮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컷을 sc00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컷을 또 sc002로 프리뷰하고 그 다음에 sc003으로 프리뷰 이렇게 해서 에펙과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쭉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애니메틱 했던 그 영상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자기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연결해서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영상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자, 메이크 프리뷰를 할 때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이 프리뷰 폴더 안에 되고요. 자, 커스텀 파일 타입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특정 지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편리할 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필터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오메트리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지오메트리, 즉 이런 메쉬 오브젝트들만 메이크 프리뷰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본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바이패드나 본과 같은 것들도 프리뷰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은 필요 없을 때에는 체크를 꺼주고 파티클도 마찬가지죠. 필요 없을 때는 꺼주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오메트리만 프리뷰가 되게끔 해서 크리에이트를 해주면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특정 장면을 구성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카메라는 안 만들었는데 카메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겟 카메라를 좀 많이 쓰는데 자, 카메라를 공간을 먼저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카메라죠. 카메라를 이렇게 각도를 카메라를 선택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타겟을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퍼스펙티브 뷰를 단축키 C를 이용해서 카메라 뷰로 바꾸죠. 자, 이게 이제 카메라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타겟과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장면이 구성이 됩니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의 가운데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두 개가 다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키를 이렇게 누르고 타임 슬라이드는 카메라가 그냥 천천히 회전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프레임까지 위치시키고 카메라만 선택해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심코 오토키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이 카메라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대고 손바닥 툴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이것이 애니메이션이 되어 버립니다. 키가 먹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심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0에서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여기 키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를 만들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원하지 않았던 키는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작업했다면 오토키를 꺼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는 카메라고요.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을 땐 퍼스펙티브를 클릭하면 되는데, Show Shape Frame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테두리가 나타났어요. 이런 테두리가 나타나는데, 이 테두리는 뭐냐면은 실제 렌더링 되는 영상에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는 영역이 이렇게 넓지만은 이쪽은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how Shape Frame을 체크를 해주면은 실제 렌더링 되는 영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요 부분까지가 프리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ow Shape Frame을 체크해 놓고 작업하는 게 맞겠죠. 물론 작업할 때는 이게 조금 작업하는데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꺼놓고 작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Show Shape Frame. 자, 요렇게 해놓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메이크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만 보이게 하고 전체 프레임하고 해상도는 원래 렌더링 사이 50% 렌더링하고 하이 퀄리티 그대로 두고 텍스처는 없지만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프리뷰 방안에 무압축으로 렌더링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는 카메라가 목록에 들어왔죠. 크리에이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도 움직이면서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SC001은 그대로 있고요. 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SC002가 된다면은 이렇게 SC002로 이름을 바꾸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두 개의 영상을 연결시켜 보면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상이 이어지는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긴 영상이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전달을 했습니다.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영상을 여러분들 만들 때 적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